안녕하세요. 수학과 교재연구 1회 수미초등학교 교사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분수와 소수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분수와 소수는 먼저 양의 등분할을 통해 분수를 이해하고 쓰는 활동을 먼저 시작합니다. 단위분수,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와 그 관계를 알아보고 단위분수를 이용하여 크기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때 분모가 10인 진분수를 이용하여 소수 한 자릿수를 알게 하고 이를 읽고 쓰도록 하며 10진 기수법의 자리값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소수 두 자릿수와 소수 세 자릿수를 이해하고 읽고 쓸 수 있도록 합니다. 10진 기수법의 원리를 따른 소수의 학습이 자연수의 체계와 다른 분수보다는 이해하기 쉽다. 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수와 소수의 개념 중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연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분수와 소수의 개념 학습을 한 이후에는 덧셈과 뺄셈을 학습을 하게 되겠죠. 이때는 분모가 같은 동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먼저 하게 되고 소수 두 자릿수 범위에서의 소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6학년군에 되면은 분모가 다른 이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분수와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학습하게 됩니다. 분모가 다를 때는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때 알아야 되는 개념이 같은 분모를 만드는 공통 분모를 만드는 약분과 통분이라는 개념이 되므로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를 학습을 하고 이후 약분, 통분을 학습한 후 분모가 다른 크기의 분수 비교,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분수의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면 이 분수의 곱셈의 계산 원리를 이용한 나눗셈을 학습하게 되는데요. 6학년이 되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낼 수 있음을 이용하여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분수 나누기 자연수, 분수 나누기 분수를 학습하게 되고 소수의 나눗셈에서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소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몫을 소수로 나타내고 나누는 수가 소수인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글자가 틀렸네요. 분수와 소수의 연산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내용은 아래에 보이는 표와 같습니다.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영역 지도시 고려사항과 교수학습 방법의 유의사항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였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나온 시안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보면 분수의 나눗셈은 분수 나누기 자연수, 분수 나누기 분수, 자연수 나누기 분수를 다룬다. 분모가 다른 분수의 크기 비교에서 수 감각을 이용하여 추론하고 토론하는 활동을 하게 한다.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계산 원리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간단히 다루고 복잡한 계산은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만 제시가 되어 있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구체물이나 그림을 이용해서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든 후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게 하고 분모가 다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수 감각을 이용하여 추론하고 토론하는 활동을 하게 한다. 분수의 사칙 계산에서는 기하분수로 나타낼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계산 결과를 기하분수가 아닌 분수로 나타낸 것도 허용한다.
통분할 때는 공통분모로 최소 공배수뿐만 아니라 분모의 곱과 같은 공배수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등 좀 더 자세하게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인 만큼 이런 구체적 조작물에 대한 설명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거보다 좀 더 허용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기는 교구와 공학적 도구의 하나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이 주가 되지 않는 학습 과정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에 제시된 분수 단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1학기에 분수를 학습하게 되죠. 양의 등분할입니다. 3학년 2학기에도 분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분수는 이산양의 분수로서 이후 학습하게 되는 분수의 연산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수의 개념이지만 분수의 연산과도 관련이 있어서 3학년 2학기부터는 분수의 연산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학년 2학기 때 동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학습하게 되고요. 5학년 1학기 때는 이분모 분수의 학습을 위한 약수와 배수, 약분과 통분, 분수와 덧셈과 뺄셈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때는 약분과 통분, 그리고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를 학습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학습할 수 있게 되고요. 5학년 2학기 때는 분수의 곱셈, 소수의 곱셈을 학습하게 됩니다. 6학년 1학기 때는 드디어 분수의 나눗셈과 소수의 나눗셈을 학습하게 되죠. 이때 나오는 분수의 나눗셈에 처음 학습하게 되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가 분수로 표현됨은 이후 학습하게 되는 비와 비율에서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을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 조작 활동을 통해 그 각 개념들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학년 2학기 때는 분수의 나눗셈과 소수의 나눗셈이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6학년 1학기 때의 분수의 나눗셈은 나누는 수가 자연수였다면 6학년 2학기의 분수의 나눗셈은 나누는 수가 분수가 되어 1학기 때 학습한 내용보다 심화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128쪽입니다. 그러면 분수와 소수의 덧셈과 뺄셈과 관련된 성취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와 소수의 덧셈과 뺄셈에 관련된 성취 기준은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두 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소수 두 자릿수의 범위에서 소수의 덧셈과 뺄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입니다. 이때 학습 요소를 살펴보면 나눗셈, 목, 나머지, 나누어 떨어진다, 분수, 분모, 분자, 단위분수,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자연수, 소수, 소수점, 나누기, 기호 등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런 학습 요소를 가르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분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분수를 도입할 때 분모와 분자를 사용하게 되고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계산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간단히 다루게 됩니다. 5, 6학년 군에서는 수와 연산 영역의 학습 내용이 분수와 소수의 연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모두 채워져 있습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분수와 소수,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이라는 성취 기준 영역이 제시되어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들 중 분수와 소수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빠지게 됩니다. 성취 기준을 보시면 크기 같은 분수를 만들고 약분 통분을 하며 분모가 다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고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 곱셈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을 하며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나눗셈의 몫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분수의 나눗셈에서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할 수 있다. 소수의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소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나눗셈의 몫을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나누는 수가 소수인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이해한다.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의 계산 원리를 어림할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 요소는 분모가 다른 분수의 연산 과정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분모가 다른 분수를 동분모 분수를 만들기 위한 약수, 공약수, 최대 강약수, 배수, 공배수, 최소 공배수, 약분과 통분, 기하분수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분수의 덧셈과 소수의 덧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살펴보면 영역 모델, 길이 모델, 넓이 모델, 집합 모델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모델들은 지난번에 곱셈의 지도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던 모델들입니다. 교구를 살펴보면 분수 모형, 분수띠, 수직선을 사용할 수 있고 소수의 덧셈과 뺄셈도 분수 모형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십진 기수법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딘즈 블럭이라고 불리는 수모형과 수직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수학 교구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방법은 이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6학년군의 수와 연산 영역과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을 보시면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기준 영역 지도시 고려사항의 내용이 두 개로 나뉘어져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과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 합쳐져서 영역 지도시 고려사항으로 이제 편성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제시되어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때 어떤 내용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전면적으로 편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수의 개념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분수 학습은 학생들의 사고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고 두 양을 비교할 때 덧셈적인 구조로 비교하던 방법에서 곱셈적인 구조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발전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자연수와 다른 모습을 가졌지만 구차물 조작 활동을 통하여 자연수의 연산을 학습하였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때 분수 모형을 사용하여 직관적인 덧셈과 뺄셈을 함으로써 동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의 경우 분모는 변하지 않고 분자끼리의 덧셈과 뺄셈을 한다는 사실을 식이 아닌 직관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이후 곱셈과 나눗셈의 학습에서 오개념이 형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눈에 익은 수 모형을 사용하는 것은 분수 소수의 덧셈과 뺄셈의 이해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수 모형의 경우에는 십진 기수법의 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분수 학습에는 분수 모형을, 소수 학습에는 수 모형을 사용하는 것을 좀 더 권장드립니다. 분수의 연산 지도의 순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다루고 이후 통분과 약분을 통하여 공통 분모를 만드는 방법을 학습하게 되면 이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 이후 동분모 분수의 나눗셈과 이분모 분수의 나눗셈을 학습하게 됩니다. 중간에 하나가 빠진 걸 볼 수 있네요. 뭐가 빠졌을까요? 그렇죠. 분수의 곱셈이 중간에 빠졌네요. 덧셈과 뺄셈의 학습 이후에는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학습하게 되고 이후 동분모 분수의 나눗셈, 이분모 분수의 나눗셈을 학습하게 됩니다. 소수의 덧셈과 뺄셈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보다는 훨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워합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소수도 십진 기수법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연산 지도 방법을 살펴보면 소수의 덧셈과 뺄셈은 소수점의 위치를 맞추어 자리값의 개념을 지도했던 방법대로 지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이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겹자석 수카드나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각 자리의 값을 순서대로 더하거나 빼는 과정이 아이들에게 손과 함께 이루어져야지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수의 곱셈은 분수의 곱셈으로 하든지 소수점의 위치를 이해시키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소수의 나눗셈은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 고쳐서 지도를 합니다.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고쳐서
계산을 하기도 하는데요. 소수의 개념이 분모가 10인 분수로 지도를 하였기 때문에 처음에 아이들은 소수를 분모가 10인 분수의 다른 형태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의 분수의 덧셈과 소수의 덧셈과 뺄셈 또는 곱셈과 나눗셈에서는 소수를 분수로 바꾸어서 지도하는 것이 분수와 소수의 연산 과정의 연계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수학 교과 영역에서 강조하고 있는 수학의 지식 간의 내적 연결성을 통해 창의 융합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재 143쪽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 한 자릿수의 덧셈을 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분수와 마찬가지로 영역 모델을 이용하여 표시를 하고, 단위 분수의 개수로 분수의 크기를 비교했던 방법대로 소수 0.1이 몇 개 있는지를 통해서 소수의 크기를 알아봅니다. 덧셈에서는 십진기수법의 원리를 그대로 따라 1의 자리와 소수 첫째 자리를 각각 계산하게 되고, 10이 넘으면 다음 자리로 받아 올림을 해주는 과정을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소수점의 위치를 미리 고정시킨다는 점을 학생들이 습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좋겠죠. 소수의 뺄셈도 살펴보면 역시 똑같이 영역 모델로 먼저 표시를 해보고, 소수 0.1을 이용하여 각각의 크기를 알아본 후 자리값의 개념을 이용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직선에 나타내서 지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수직선을 아이들한테 그려보라고 하면 아이들이 수직선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때 아이들에게 지도해야 되는 것은 수직선의 경우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은 커지는 것, 즉 더하기와 곱하기의 개념이고, 곱하기는 동수 누가의 개념으로 아이들이 먼저 학습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같은 크기만큼 가게 되면 곱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수직선의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더하기라면 수직선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은 작아진다, 즉 빼기의 개념이란 걸 가르쳐야 됩니다. 앞선 학년에서 수직선을 다루었다면 아이들이 수직선을 사용할 수 있지만, 수직선을 다뤄보지 않은 학생들에게 수직선은 낯선 교구이므로 수직선을 이용하여 학습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커진다, 왼쪽으로 갈 때는 작아진다 는 개념을 먼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한 후 수직선의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드러내든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드러내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수직선을 이용하여 소수의 덧셈과 뺄셈을 학습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수학교구 사이트인 더 매스 러닝 센터로 들어가서 넘버라인 수직선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있는 탭이 수직선의 크기를 정하는 것이고요. 자연수, 분수, 소수, 그리고 교사가 설정한 걸 모두 학습할 수 있지만 저희는 소수를 할 거기 때문에 소수를 선택하겠습니다. 소수를 선택하면 소수 몇 자릿수를 학습할지 나오게 되죠. 시작하는 점을 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격이 조금 넓으니까 간격을 좁혀볼까요? 세 번째 탭에 있는 것은 수직선의 크기를 오른쪽으로 갈 때 손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탭입니다. 숫자를 누르면 크기가 표시됩니다. 처음에 소수의 크기를 학습할 때 1까지 나와 있는 수직선을 제시하고 한 칸씩 이동하면서 소수의 크기를 학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수직선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간단한 수직선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연산자를 표시해서 0.2 더하기 0.3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만약에 제시를 했다. 그러면 교사는 0.2를 0.2와 0.3을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럼 아이들은 이 0.2와
0.3을 연결하기만 해도 되고요. 저희 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제시해주고 다른 하나는 제시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0.1을 간 상태에서 0.3을 더했으니까 커져야 되겠죠?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기 버튼을 이용해서 0.3을 가게 하기도 하고요. 또는 스스로 하나를 만들어내서 0.3을 가게 하기도 합니다. 이때 0.2와 0.3을 학습한 소수가 0.5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둘을 더한 만큼은 수직선을 만들어주고 확인을 해보면 0.5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뺄셈에도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죠. 분수와 소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수의 곱셈은 계산 알고리즘은 쉽게 알 수 있지만 의미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규칙을 배운 학생은 쉽게 곱셈을 할 수 있지만 계산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분수의 곱셈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실제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지 단순히 도구적인 이해뿐만이 아니라 관계적인 이해까지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 부진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분수의 곱셈을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먼저 계산 알고리즘을 학습하게 한 후 이후 천천히 이해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므로 계산 알고리즘을 가르치는 방법과 관계적 이해를 위해 분수의 곱셈의 의미를 알게 하는 과정이 수업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분수와 자연수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자연수의 곱셈을 동수누가의 개념으로 알아본다고 말씀드렸죠. 동수누가라는 것은 같은 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수 곱하기 자연수의 계산도 동수누가로 설명하게 됩니다. 곱하는 수가 자연수일 때는 4분의 3 곱하기 8일 때 4분의 3을 8번 더한다는 것이죠. 4분의 3을 8번 더하는 과정에서 분자 길이를 8번 더해보면 결국 3을 8번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자 곱하기 8이 되겠죠. 이때 4분의 3 곱하기 8과 4분의 분자 곱하기 8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연수 곱하기 분수 곱하기 자연수는 분자와 자연수만 곱해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수 곱하기 분수의 계산은 동수누가로 설명이 안 되겠죠. 8이 4분의 1개 있다는 것은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이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 연산자의 의미인데요. 3학년 2학기 분수의 내용이 이산양의 분수이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분수의 내용과 상통하게 됩니다. 별 4개의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4개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4개를 똑같이 둘로 나눠서 그 중에 한 묶음이란 뜻이 되겠죠. 3학년 2학기 때 학습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산자의 의미를 학습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수의 곱셈에서는 항상 곱이 피승수보다 같거나 커졌는데 자연수 곱하기 분수의 문제 상황에서는 분수가 1보다 작은 경우 그 결과가 작아지는 결과를 알게 되어 인지적인 갈등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말하는 반배, 반의 반배와 같은 언어나 비형식적인 언어를 통해서 몇 배를 했을 때 반드시 그 곱이 피승수보다 커진다는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분수의 연산자의 의미인 6의 3분의 1을 구하는 것과 분수의 곱셈이 서로 같은 의미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수와 분수의 곱셈에서는 자연수와 분수의 곱셈보다 아이들이 더 혼란을 많이 겪습니다. 따라서 구체물을 이용한 분할 과정이 아이들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오보드 앱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보드 앱을 이용하여 학습을 할 때는 미리 교사가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4분의 3과 7분의 5를 제시를 한 다음 아이들에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럼 4분의 3 곱하기 7분의 5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4분의 3과 7분의 5를 각각 만들어 놓고 아이들은 7분의 5를 그대로 4분의 3에 겹쳐보는 활동을 합니다. 교과서에서는 투명 필름을 이용하여 겹쳐보는 활동을 하는데 투명 필름을 이용하여 겹쳐보는 활동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원리와 개념을 익히게 하는 것은 아이들의 개념 형성에 도움을 끼치므로 지오보드 앱으로 학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고무줄을 옮긴 다음에는 7분의 5만큼을 색칠을 해봅니다. 그러면 주황색과 파란색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죠.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빨간색 부분에는 파란색과 주황색의 색칠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 얼마인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저번에 배웠던 직사각형 모델이 사용되었죠. 가로가 7칸이고 세로가 4칸이기 때문에 전체가 7 곱하기 4인 28칸입니다. 전체 28칸 중 15칸이 색칠되어 있기 때문에 28분의 15가 되겠죠. 4분의 3과 7분의 5를 곱하였더니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졌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졌습니다. 이 과정을 직관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앱이었습니다. 5학년 2학기 때 학습하게 되는 분수의 곱셈이 아이들에게 혼란을 줬다면 6학년 때는 분수의 나눗셈이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과거에는 분수의 나눗셈을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현재도 학원이나 학습지에서는 결국 나누기의 알고리즘은 뒤의 수를 곱하기 역수로 바꾸어서 계산하면 된다는 계산 규칙만 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하는 방법 이외에 단위 비율을 이용한 분수의 나눗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수와 마찬가지로 분수의 나눗셈도 등분제와 포함제 상황에서 일어나게 되므로 분수의 나눗셈에 대한 이해가 등분제와 포함제라는 나눗셈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 활동으로 시작할 때는 알고리즘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등분제와 포함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3 나누기 2분의 1이라는 분수의 나눗셈에서는 3에 2분의 1이 몇 번 들어가는지를 빼보는 활동으로 분수의 나눗셈이 가능합니다. 처음 분수의 나눗셈을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나누기 분수의 과정으로 학습하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학습하는 것이 1 나누기 자연수가 자연수분의 1이라는 분수를 가지게 되고 1을 이용해 2 나누기 자연수가 1 나누기 자연수의 몇 세트가 되기 때문에 3분의 2가 된다. 즉 3분의 1이 2개라서 3분의 2가 된다는 개념으로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3 나누기 2분의 1을 2분의 1이 1 안에 2개가 들어가고 2개가 3세트가 있으므로 6개가 된다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분모 분수의 나눗셈도 4분의 3 조각 안에 4분의 1 조각이 몇 번 들어가는지, 즉 4분의 3에서 4분의 1을 몇 번 뺄 수 있는지를 통해서 분수의 나눗셈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도 포함제의 상황이죠. 포함제의 상황을 통해서 분수의 나눗셈의 원리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분수의 나눗셈을 단위분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계산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를 진분수 나누기 단위분수,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 등으로 확장하여 적용하게 되는데요. 2분의 1 나누기 3을 직사각형 모델로 나타내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상황이 포함제의 상황이었다면 2분의 1에서 3식을 계속 뺄 수는 없겠죠? 이때 사용되는 상황은 등분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빵 2분의 1 조각이 있는데 이것을 3명에게 나누어 주려면 얼마만큼씩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2분의 1을 3조각으로 나누는 상황이 돼야 되겠죠? 2분의 1을 3조각으로 나누는 상황은 결국 3분의 1씩 전체를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씩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말로 만들어 보고 이 말을 다시 기호로 표현하는 과정. 전체를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로 나타낸다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문명과 수학에서 분수의 탄생 의미를 보면 이집트에서 노동 임금을 빵으로 지급하며 모자른 개수를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 분수의 개념이 사용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사용된 개념이 분수의 나눗셈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2분의 1 나누기 3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과 같음을 인식하게 하고 분수의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냈다면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누기 분수가 곱하기 3분의 1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누기 3이라는 것은 결국 똑같이 3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가진다. 즉 3분의 1이다는 개념과 같다는 것을 말과 기호로 표시하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면 효과적입니다. 분수의 나눗셈 지도 방법을 정리해 보면 6학년 1학기 때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학습하게 되고 이후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학습하게 됩니다. 6학년 2학기가 되면 동분모 분수의 나눗셈과 이분모 분수의 나눗셈을 학습하게 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분수의 나눗셈의 지도 방법이 확연히 달라졌는데요.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전에서는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단위 비율을 이용한 분수의 나눗셈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6학년을 지도했을 때 단위 비율을 이용한 분수의 나눗셈의 지도가 아이들에게 이해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단위 비율을 이용한 분수의 나눗셈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단순히 분수의 나눗셈에서는 나누는 수가 역수가 되어 곱한다는 계산 알고리즘을 구하는 것보다는 단위 비율을 이용한 분수의 나눗셈과 이를 통한 계산 알고리즘이 함께 학습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가 단위 비율을 이용한 분수의 지도 방법입니다. 이중 수직선을 이용해서 분수와 자연수를 비교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분수의 나눗셈을 학습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강의 자료로 함께 올려드릴 한글 파일을 보시면, 문서 파일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분수의 나눗셈 지도는 먼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1 나누기 2가 2분의 1이다. 즉 1을 두 명이 동시에 나눠 가지려면 2분의 1씩을 가질 수 있고 이 2분의 1이 3개가 되면 2분의 3이기 때문에 3 곱하기 2분의 1이 2분의 3이다는 방법으로 지도가 되고 1 나누기 2는 등분제와 포함제 중에서는 등분제가 되겠죠. 4분의 3 나누기 4분의 2와 같은 동분모 분수의 나눗셈에서는 4분의 3은 4분의 1이 3개, 4분의 2는 4분의 1이 2개이므로 3 나누기 2가 된다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4분의 3 나누기 5분의 2는 이를 동분모 분수의 나눗셈으로 고쳐서 통분을 하는 과정이 들어가고 분배 법칙과 교원 법칙을 사용하여 나눗셈을 지도하게 됩니다.
소수의 덧셈과 뺄셈이 십진기수법의 원리를 따라 아이들에게 좀 더 쉬운 개념이었다면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소수점 이동이라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린 수에 대한 양감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값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수와 소수의 개념이 잘 통합된 학생이라면 소수의 곱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곱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수점이 어디로 이동하냐는 것인데 분수의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하면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소수의 곱셈은 분수의 곱셈으로 이동하여 분모의 값에 따라서 소수점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곱에서 소수점 아래 자리의 수와 곱하는 두 수에서 소수점 아래 자리의 수의 합이 같다는 것을 일반화하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곱의 소수점을 적절한 위치를 찍게 되고요. 이때 사용되는 원리가 기납적 추론 원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소수의 나눗셈은 자연수의 나눗셈, 분수의 나눗셈과 마찬가지로 포함제와 등분제 상황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소수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분수의 나눗셈과 관련 짓거나 어림활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29.52 나누기 6에서는 29.52는 30에 가까우므로 30 나누기 6의 몫이 5가 되죠. 그래서 몫을 구했을 때 5에 가까운 수가 되도록 수점을 찍어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9.51을 분수의 나눗셈으로 고쳐서 계산을 하여 소수점의 위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된 방법이 여러 번 반복되면 아이들은 소수의 나눗셈에서의 소수점 위치를 어디에 찍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6학년 2학기가 되면 나눠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모두 소수인 소수의 나눗셈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던가 나누어지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소수의 나눗셈에서는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몫수 구할 때 오류가 적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구한 후 나지수, 전 나지수라고 표현하는데요. 나누어지는 수보다 나수인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바꾸어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수의 나눗셈까지는 잘 해결을 하였는데 아이들은 한 번 더 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나머지가 있는 소수의 나눗셈인데요. 몫의 소수점 위치와 나머지의 소수점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몫의 소수점 위치는 소수점을 옮긴 후 바로 찍도록 해야지 아이들에게 오류를 줄일 수 있는데요. 나머지를 구할 때에는 원래의 소수점이 그대로 내려와서 찍는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여러 번 계산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수점을 이동하여 계산하는 것은 2.4 나누기 0.7이라는 것은 결국 24에서 7을 여러 번 빼는 것과 같기 때문인데요. 24에서 7을 여러 번 빼는 과정과 같이 몫을 구하더라도 나머지는 결국 2.4와 0.7을 계산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의 소수점은 처음의 나눠지는 수가 그대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이 그대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여러 번 계산을 하고 검사는 하는 과정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구적 이해, 즉 계산 알고리즘, 소수의 나눗셈의 몫은 옮긴 소수점을 따른다. 소수의 나눗셈의 나머지는 원래 소수점을 따른다는 것을 반복 학습으로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분수와 소수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강의 자료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분수의 나눗셈 부분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분수의 나눗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